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지역의 어느 소식일까요? 미국 갔다가 인도로 빠지는 항로를 택했습니다. 네. 우선 미국 텍사스 텍사스. 5월 사상 최대 폭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예, 현지에서는 너무 더워서 데스밸리보다 덥다. 그럼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데스밸리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장 더운 뜨거운 곳이죠. 죽음의 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5월인데 텍사스에서는 데스밸리보다 더 덥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가디언에 따르면 텍사스가 섭씨 39도 등 이번 주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네. 39도는 텍사스에서 그렇게 높은 이례적인 온도는 아니라 그래요. 아. 여름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5월이라는 것이죠. 이 현재 5월 기준 지구에서 가장 더운 데스밸리보다 더 실제로 덥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예, 텍사스주의 5월 중순 중부와 남부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화씨로 나와가지고 제가 일일이 섭씨로 계산을 바꾸신 했습니다. 다행히 섭씨 계산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37.5도에서 43.9도 사이 아이고. 이런 온도다 합니다. 그래서 5월 지금이요. 네, 5월 지금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이렇게 상반되고 있죠. 네. 그래도 비가 오지만은 폭염은 아니니까. 네. 전문가들은 에어컨이나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연일 신기록입니다.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38.3도의 5월 중순에 그래서 2022년에 세운 당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립기상청, 미국 국립기상청은 우리랑 비슷해요. 물 많이 드시고 그늘이나 에어컨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거나 그늘도 없거나 물을 많이 먹기 힘든 작업 여건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고민이 되는 겁니다. 5월부터 이렇게 폭염이 오니까. 또 전력망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에어컨을 여기저기서 트시겠죠. 전력 수요가 5월 달 신기록을 수립을 했고요. 여기에 산업시설이나 암호화폐 운영이 요즘 많아지면서 네. 전력망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도는요? 인도는 사실 4월에 49도였잖아요. 네. 인도, 파키스탄 이쪽이.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특성상 그래 좀 덥지 하다가 너무 덥다 할 때쯤 6월에 몬순이 와가지고 싹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건 뭐 4월부터 불가마를 떼고 있으니 굉장히 더워졌는데 작년엔 실제로 5월 달에 50도를 찍었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인도는 이슈가 그러니까 텍사스는 뭐 4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인도는 이슈가 50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 생필품화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올해 에어컨 구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네. 이렇게 각종 외신들이 지난 12일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4 보도에 따르면 50도 폭염이었던 지난해 인도에서 에어컨이 1,400만 대가 팔렸대요. 여기 인구가 많죠, 참. 14억 명인데 맞아요. 현재는 가구의 7%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더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필수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에어컨 구매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외신의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이면 에어컨 판매량이 인도에서는 3천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네. 근데 이제 뭐 에어컨 회사들은 좋겠지만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또 실외기도 있고 또 이거를 제작하는데 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탄소 배출도 있고 네. 그래서 더워서 에어컨을 키는데 에어컨을 키면 더 더워지는 그런 역순환이 있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14억 인구니까. 그렇다고 이 폭염에 이 에어컨을 지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너무 또 이기적이고 네, 네. 그동안 선진국은 다 그렇게 떼오면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래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더 강렬해지고 빈번해지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이 공식적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고 네. 최근 10년은 175년 전 과학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10년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고 있고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주목하고. 있잖아요. 워낙 매일매일 드라마틱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예, 드라마가 어디서도 상상도 할 수 누구도 없는 상상 못했던 드라마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 기후에 대해서 정말 여야 없이 그 실천을 할 수 있고 그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에서 대한민국이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후 이슈와 창의적인 기후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내놓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참고로 그 진행자님께서 여는 말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TV 토론 네. 2차 TV 토론에서 기후가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된 올해 첫 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도 기후 위기 기후를 얘기를. 갖고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다. 네. 나중에는 정말 관훈 토론회처럼 기후 기후 토론회로 기후 아예 단일 따로. 주제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시대에 와 있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PD님 얘기 들으면서 텍사스에서 산업시설과 암호화폐 운영으로 전력망 부담이 온다. AI 경찰 얘기도 나왔는데 식량 위기도 있지만 전력 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기도 이제 공공재 아니냐. 네네. 그리고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도 같이 생산하고 음. 소비 조절에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참고로 참 텍사스, 인도, 남의 나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올여름 어떨까 궁금하시지 네, 네, 않으십니까? 네. 짧게 전해드리면 에이펙 기후센터의 동아시아 계절 예측 6월부터 11월 예측이 나왔는데요. 6월부터 8월간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덥다. 우리나라도 덥다. 그러면 9월부터 11월에도 여전히 덥다. 이렇게 장기 예측이 나왔고요. 강수는 한반도 북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 같다. 네. 예, 한반도 북부라면 저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